네, 저는 오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타이밍이라는 거를 잃어버린다든지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우리가 스윙을 너무 생각하다든지 궤도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건 다 좋아졌는데 데이터도 좋고 다 좋은데 공이 똑바로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치는 스피드도 틀리고 치는 체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리듬에 딱 틀에 박혀져 있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아마 선수들도 그렇고 연상 가면 뭐 여러 가지 하는 타이밍에 대한 연습 방법들이나 연습 모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뭐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백스윙 들어놓고 왼쪽 발 디디면서 치는 이러한 연습. 지금 같이 올려놓고 와, 너무 편안하게 치시는데요. 이러한 뭐 이것도 결국에 타이밍 잡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힘 뺀다고 이제 타이밍 잡는 분들은 이런 연습들도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주 힘 우리 빼는 연상 연습. 가면 뭐 필드에서 이렇게 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힘 빼고 타이밍 잡는다고 갔다가 이런 한 방법으로 결국 타이밍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굳이 타이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타이밍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퀘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스피드도 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볼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에다가 공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참 골프가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상체라는 이 부분, 골프의 스윙에 있어서는 크게 두 부분이 나눠지죠. 하체라는 부분이 있고 상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 때는 뭐 이게 만약에 7번 아이언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똑딱이를 배우죠. 물론 똑딱이를 하시는 분들도 이 스윙 안에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오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 스윙이 좀 커지죠. 그러면 이제 스윙이 커지는데 스윙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스윙이라는 게 이제 빨라지게 돼요. 스피드가 생기는데 내가 상하체의 분리라든지 하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 구질이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그냥 상체로만 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슬라이스라는 이런 구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슬라이스를 이제 또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나 이런 걸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초보 때에 이제 이러한 슬라이스 구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체를 쓰지 못해서 내가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체에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단순합니다. 이 하체를 좀 더 빨리 쓰는 동작의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자, 다운스윙 할 때 하체를 조금 더 손이 내려와서 치기 전에 하체를 먼저 리드를 하면서 공을 쳐보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슬라이스가 났던 게 점점 줄면서 거리도 늘면서 공이 똑바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자신감이라는 게 붙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체를 점점 더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리가 점점 더 늘게 돼요.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점점 하체 쓰면 또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일 때는 타이밍을 맞추는 이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체를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초보자일 때 하체를 못 썼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초보자분들이 하체를 못 썼을 때는 상체가 덤비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웃인계도 내가 가서 하체를 못 쓰기 때문에 상체가 빨리 덤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깎여 맞는다든지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체를 못 쓰는 그런 아마추어의 초보자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체가 덤비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궤도라든지 모양으로 자꾸 고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타이밍을 내가 훨씬 더 잘 잡아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스윙이 고쳐진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뭐 어떠한 궤도로 가서 이 정확한 모양을 가져서 어떠한 각도로 공이 들어와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실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의별 스윙을 가진 분들이 다 있어서 공을 치지만 그 스윙을 가지고 치지만 그분들이 공을 결과를 좋게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궤도라든지 데이터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은 똑바로 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맞아요. 네, 안 되는 분들이지만 왜?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러한 타이밍의 부분들을 잘 하기 때문에 잘 하시기 때문에 똑바로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 부분들을 잘 내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상체를 덤비시는 이런 아마추어 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스윙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서 가게 되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체가 먼저 나가게 되면 하체는 저절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체냐 하체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이렇게 덤비시는 분들께는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왼쪽 뒤꿈치를 들고 치는 연습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를 유도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었을 때 내가 왼쪽 발 뒤꿈치를 지금같이 들고 있게 되면요. 내가 상체가 아무리 덤벼서 내가 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체 나가시는 분들 이제 고치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연습들도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들어오려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스윙도 막 뒤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결국 막상 칠 때는 또 아웃으로 나가시고 이러한 경우의 스윙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체와 하체의 그런 리듬이라든지 타이밍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체가 덤비신 분들은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탑에서 지금같이 왼쪽 발 뒤꿈치를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밸런스를 잘 잡으신다는 분들은 아예 약간 이렇게 한번 뗐다가 치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와, 굿샷. 굿샷. 왼쪽 뒤꿈치를 드니까 이거는 상체가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나갈 수가 없겠어요. 네, 절대 상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만 뒤꿈치만 드는 게 아니라 뗐잖아요. 이렇게 뗐는데 내가 얘네가 먼저 나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상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나가셔서 이렇게 어퍼 치시는 분들 결국에는 내가 이 하체가 들어오고 이런 순서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는 거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하긴 했지만 백스윙을 했었을 때 뒤꿈치만 살짝 들어서 쳐주신다고 하셔도 굿샷. 굿샷. 와, 정말 똑바로 가네요. 훨씬 더 타이밍 잡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내가 뒤꿈치도 들고 초보자분들이 하체를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습들을 또 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왼쪽을 이렇게 디뎌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엔 딛고 하체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무릎 쪽으로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더 붙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이 무릎이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놓고 하체만 써버리게 되면 이러한 구질이 나와요. 이렇게 치시는 골프분들 사실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체만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러한 구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 쪽으로 가볍게 살짝 이렇게 붙는다는 느낌. 당연히 이렇게 붙어주시는데 내가 얘가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같이 도망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 무릎은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들어와야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힙턴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움직이기가
굿샷. 움직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 이제 트레이닝이나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의 어쨌든 이 뒤에 상급자 부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실수라든지 타이밍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타이밍을 잡는 데는 사실상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 뭐 짜장면. 맞아요. 네, 뭐 저는 다 좋아요. 그것도 다 맞다고 봐요. 그게 또 잘 나한테 맞는 골프 분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자가 될 수가 있고, 세자가 될 수도 있고, 네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넷에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좀 단점이 생기냐 그러면 하체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잘 하지 못하고 내가 상체로만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몸을 전혀 안 움직이시고 팔로만 타이밍을 맞추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런 것도 좋지만 하실 때도 같이 하체의 이러한 움직임을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갖다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처음 골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 게 일단 하체 회전을 잘해야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저도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더 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만 써서 거리는 안 나가고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백스윙 했을 때 왼 무릎을 오른쪽으로만 살짝 붙여줘도 상체가 안 덤비고 제대로 된 좀 정타를 맞출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진달래 아나운서가 조금 더 허석법 프로님을 빨리 만났더라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배제이 프로도 좀 이런 분들 많이 레슨을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저는 그랬거든요. 양쪽 무릎을 좀 모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허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왼쪽 무릎 움직이면 너무 좋겠네요. 회전이 잘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절대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누가 처음부터 다 그걸 알고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내가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마찬가지고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하던 게 잘 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과해질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잘 되다 보면 와 이게 신의 한 수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것만 주구장창 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제 백스윙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과하게 쓰게 되죠. 그러면 오늘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셨던 우리 전프로의 상체가 들린다든지 클럽과 몸이 너무 이렇게 막 벌어져서 얘네들이 너무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렇게 빨리만 치게 된다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몸이 더 빠져맞게 되면 악성훅이 나요. 그리고 특히나 중상급자분들은 초보자분들하고 틀리게 클럽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탁월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기보다는 악성훅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훅이 나게 되면 내가 필드 나가서 이제 준육이 들어서 겁이 나서 이제 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대한 내가 허리 쓰는 걸 오히려 잡아줘야 된다. 이제 잡아야 되는 이런 단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프로님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뭐 가는 걸 잡을 수도 없고 그걸 갖다 맞추고 내가 다시 뭐 할 수도 없고 최대한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빨리 써서 빠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두고 치면 되게 좋은데 굿샷. 굿샷.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쳤던 거랑 좀 다른 모양이 있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지면에다가 최대한 붙이고 치는 지금 샷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잡아놓고 붙여놓는다는 느낌으로 굿샷. 치게 되죠. 이제 지금 그렇게 느낌 되면 내가 몸이 빨리 빠지던 이 타이밍에서 내 하체가 조금 더 천천히 허리가 돌아가는 이제 이러한 동작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골프에서요. 좀 되게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초반에 초보자들이 하셨던 모자라고 내가 잘 못하는 거를 하세요, 쓰세요, 더 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근데 오버스윙
훅 그립, 뭔가 많은 양을 갖다가 줄이는 게 골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많은 양을 내가 안 쓰게끔 억지해서 잡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사실상 우리 항상 스윙을 체크를 하고 잡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또 내가 한 죄에 대한 고생을 또 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이제 잡고 쳐야 된다라고 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른쪽 다리를 붙이고 스윙을 해야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구질이 예, 또 오른쪽으로 가듯이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발바닥을 지면에다 붙여놓고 스윙을 하세요라는 거는 내가 몸을 쓰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전혀 쓰지 않고 잡아놓고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지금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지면서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 발이 지면에서 약간 이렇게 끌려온다는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내가 이 뒤에서 누군가가 내 바지를 잡고 끄댕이 잡고 여기 못 가게 이렇게 쭉 잡아 당긴다는 이런 느낌의 지면에 발을 끝까지 붙여주시면 훨씬 더 타이밍을 좋게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같이 이렇게 잡아놓고 치게 되면 오히려 더 프로님 내가 한참 써서 이렇게 치다가 거리가 많이 갔었는데 이걸 잡고 치니까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이상의 거리를 이렇게 더 많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갑자기 이거 잡고 치니까 몸을 또 많이 써야지만 다 좋은 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항상 이 중간에 딱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두 프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너무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하는 게 그 타이밍이고 골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중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어떨 때는 좀 과하게도 써보고 어쩔 때는 좀 적게도 써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합쳐져서 골프를 쳐야지만이 타이밍도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골프가 타이밍 맞추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하체를 신경 쓰면 팔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하시는데 상체와 이 하체의 타이밍을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좀 하체를 신경 썼을 때 팔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아무래도 하체에 대한 부분들을 쓰다 보면 상체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골프를 배웠는지는 하도 말씀 많이 드려서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그분께서 저는 이렇게 3단계나 혹은 5단계의 이러한 스피드를 가지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우리 프로님 두 분도 그분 이야기 하시니까 지그시 웃으시면서 지금 계시는데 일단 한 3단계 아마추어 분들 한 3단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서 1단계 그죠? 이거 제일 좋아하십니다. 익숙한데요? 제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스피드를 내서 와, 굿샷. 뭔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오늘 드렸던 설명은 못하는 동작이 못하시고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하시는 거랑 많았던 분들을 줄여드리는 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내가 이러한 단계별로 스윙을 내가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상체 내가 천천히 했을 때가 아마 제일 잘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하게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체의 그런 부분들 하체를 신경 쓰다 보면 위에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위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3단계의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허석호 프로가 알려줬을 때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으실 자, 텐데요. 이 느낌 그것도 좋지 않아요? 많이 해주시는 있잖아요. 그 통닭.
그것도 타이밍 맞추기 좋지 않을까요? 예, 뭐 하여튼 네, 예. 그것도 해주셨고 방금 허프로님이 허프로 치면서 했던 첫 번째 동작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동작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가장 좋아하세요. 네, 네. 왜냐면 스윙을 고칠 때는 100%의 힘을 하지 말고 정말 20%, 30%의 힘으로 해야 고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첫 번째 동작을 계속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시니까요. 상하체 밸런스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재희 프로도 전지선 프로도 이렇게 공감을 했던 레슨이었습니다. 허석호 프로가 알려준 대로 꼭 연습하셔서 제대로 된 타이밍, 정확한 샷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